보자. 자,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들. 자, 유배가사의 전형적인 특징 4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읽어봤잖아. 1, 2, 3, 4번 중에 있는 거 있어, 없어? 여러분들 읽은 지문에 1, 2, 3, 4번 중에 들어가 있는 거 나영아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안 나와. 무슨 말이겠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 사람 유배 왔으니까 당연히 양반이겠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양반으로서의 도리 또는 이제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 시대 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건 유교적 도리로서 옳은 일이라고 했잖아, 맞죠? 자,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왜 우리 10년을 경영하여 이런 거에서도 보면은 이제 화자가 자신의 어떤 유교적인 어떤 정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 조화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강호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제 유교적 도리를 좀 실천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교적 도리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가치일까 개인적 가치일까? 사회적. 사회적 가치겠지. 왜? 이 유교라는 이념 자체가 사회잖아, 사회. 맞죠?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준 가치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유교적 도리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나오는 내용이 사회적인 거야? 아니면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드러나는 정서는요, 개인적 정서입니다. 그게 뭐야? 여러분들. 아, 나 오늘 공부해야지. 해놓고는 일단 스카를 갔어. 또 유배지에 갔다? 갔으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뭐부터 켜? 아니, 핸드폰부터 켤 거 아니야. 그리고 앉아서 일단 내가 머릿속을 좀 비워야 되니까 머리를 비우기 위한 용도로 뭘 봅니까? 일단 릴스를 좀 보기 시작하겠지. 이제 문 아프다 하고 딱 내려놨다. 내려놓은 시간이 얼마 지나 있어? 30분. 뭐 30분이야 2시간 지나 있죠. 아, 맞지? 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사람 역시 유배지에 왔어. 유배지에 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뭐야? 방 안에 처박혀서 뭐 해야 돼? 반성하고 있어야지. 맞죠? 어디 나가가지고 기생이랑 노닥거리기를. 맞죠? 근데 뭐 하고 있어? 나가서 기생이랑 노닥거리고 있잖아. 맞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까지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화자 중심이라고 했어요. 화자 중심. 맞죠? 자, 그러면 내가 본관과 초면이라는 이야기잖아. 맞죠? 자, 본관과 초면이라서 서로 인사 다 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본관이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본관이 뭔데? 우리 저 추양전 봤잖아. 본관이니까 본관 사또겠지. 맞죠? 그러면 뭐야? 그 동네 사또겠지. 내가 유배로 온 그 지역에. 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김교리 이번 유배 죄 없이 오는 줄은 북관 수령 아는 바요 온 백성이 울었으니 라고 하니까 뭐야? 그 사람이 나한테 나 유배 왔는데 유배 온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 아이고 죄 없이 오는 줄 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대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금도 슬퍼 말고 뭐 하지요? 나와 함께 놀자입니다. 유배 지금 1일차야. 유배 1일차에 오자마자 무슨 얘기부터 들은 거야? 놀자는 얘기부터 들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그러나 이내 몸이 유배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놀자고 해가지고 일단은 1차로 이 사람 뭐 했어? 거절 한번 했습니다. 한번 튕겼어요. 맞죠? 자, 꽃자리에 손님들 저 기생풍류 무엇이냐?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지금 거절하고 혼자 왔습니다. 맞죠? 방 안에 들어와서 소일하다가 무슨 말입니까? 자, 소일하다는요,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유배 왔으니까 이 사람 빼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강호에 들어가, 자연 속에 들어가. 그럼 자연 속에서 소일하면 보통 뭐 합니까? 낚시하고 책 읽고 그냥 낮잠 자고 이런 거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이 소일하다. 이 사람도 지금 막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배 지금 방에 들어와가지고 뭐 책 읽고 있었겠지. 맞죠? 자, 경내 선비들이 소문 듣고 배우기를 청하며 하나 오고 둘셋 오니 60명이 됐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자, 유배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배를 가려면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있었어야 돼? 서울. 그렇지.
중앙정치에 있었어야 돼요. 자, 이 중앙정치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간 거야? 지방. 시골로 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의대 합격한 사람이 시골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오지. 뭐 해달라고, 나 과외 좀 시켜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초엘리트입니다. 초엘리트. 과거 합격한 사람이잖아. 그럼 경대 선비들은 뭐야? 지금 아직 과거 합격 안 한 수험생들이지. 맞죠? 찾아와서 과외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책 끼고 와서 배움 청하고 글재 내용 골라달라 부탁하네. 북관의 수령관장 무장만 보다가, 자, 북관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북쪽 지역으로 유배 갔나봐. 자, 그럼 북쪽 지역에 우리 보통 신하는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북쪽 지역은 주로 문신을 많이 볼까요? 무신을 많이 볼까요? 무신밖에 볼 일이 없습니다. 왜? 거기 북경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장수들만 보지 글쟁이들을 볼 일이 없어요. 글쟁이들은 맨날 서울 가 있지. 맞죠? 자, 그러니까 유배 온 문신을 처음 본 거야. 이게 다 찾아오는 거야. 문관의 명성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일이 뭔데? 유배의 원인이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이 유배 원인이 난 잘못한 사람이야. 나 지금 벌 받으러 온 사람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내가 남 가르칠 자격 없는데 아무리 사양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서 밤낮으로 끼고 앉아가지고 같이 글 읽었대요. 자, 그래서 쭉 마지막 부분 한번 보면, 자, 본관의 큰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신랑 같은 이내 목숨 한 달반을 보존했네. 한 달 반 동안 이러고 산 거야. 맞죠? 그러면 늘 대접받으면서 살았겠지.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중략 끊고 이 몸이 이른 곳이라고 되어 있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장소가 변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장소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갔대요? 신선의 동굴이랍니다. 그럼 진짜 신선 동굴 간 거야? 아니지. 내가 어디에 동굴을 찾아갔는데 그 동굴 생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뭐 같은 거야? 신선세계에 있는 동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에 자취남겨. 선계가 뭔데? 신선세계다. 그렇죠? 신선세계. 자, 그러니까 내가 온 동굴이 마치 신선의 동굴 같으니까 내가 여기 한 발자국 찍으면 이거 뭐야? 내가 신선세계에 자취 남겼다. 이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딘가로 왔는데 거기에 경치가 마치 신선세계처럼 아름답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어디로 들어갔겠어? 산속 뭐 어디? 뭐 숲속으로 들어갔겠지. 그래서 지금 자연의 경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바람에 붙인 듯이 이 광경 보는구나. 연적봉, 연화봉, 서책봉. 지금 뭐가 보여 앞에? 산 보입니다. 맞죠? 봉우리 보여요. 자, 생황봉, 무살봉, 그 다음에 봉우리 계속 보입니다. 자, 다음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은 한국조 부르고. 매향이 뭔데? 기생 이름이다. 맞죠? 딱 기생스러운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생 데리고 산속에 들어간 거야. 분산월 앉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자, 그러면 분산월 앉은 모습 분명히 꽃이로다. 이 꽃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 모습이 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오동나무 거문고에 금실로 줄을 베어서 배 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곱거니와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너의 거동 보고 나니 분명히 엄하여도 임금의 명령이 엄해. 그럼 임금의 명령이 뭔데? 너 그치 가서 뭐 해라 반성해라 이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반성하고 있어? 아니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네 앞에 영웅 열사 없단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 소리 치겠냐? 너한테 큰 소리 못 쳐. 왜? 내가 아무리 단단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도 너만 보고 홀려. 맞죠? 자, 그래서 본 것이 큰 병이와 안 본 것이 약이로다. 그러니까 그냥 본 게 병이다. 그냥 안 보고 말았어야 되는데. 맞죠? 안 놀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할 때 이 단정이 뭘까요? 혼자의 몸으로, 홀로의 몸으로 이 말입니다. 홀로. 귀양살이 잘한 것이 모두 네 덕이로다. 얘랑 맨날 노닥거리고 데이트하면서 유배 생활 보낸 겁니다. 자, 양금 연주 끝낸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양롭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에서 놀던 일. 자, 그럼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바로 누구랑 놀던 일이야? 매향이랑 놀던 일이겠지. 맞죠? 전생인가 끔속인가? 하늘 끝 나그네가 이럴 줄 알았던가?
흠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불로 분부하네. 수노는 노비겠다. 그쵸? 노니까. 칠부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자 그러면 칠부산 유산도 뭐야? 요 회상돼서 놀던 날이겠죠. 유산 때는 자 지금 여기 핑계 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내주니까 같이 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 생각하니 호사스러워서 불안하다. 소문날까 무서운 거야. 내가 유배 갔는데 유배지에서 이렇게 놀아버리고 있다는 거 소문나면 나 뭐야? 그냥 모가지야. 맞죠? 자 그러니까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뭐하고 있어? 제대로 된 4대부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지. 맞죠? 그러니까 반성한 겁니다. 반성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선비만 데리고서 시집고 술 마시니까 청사는 그리 되고 술잔에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다시 4대부의 모습처럼 글 쓰고 자연 감상하는 태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정서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지.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 정서입니다. 맞죠? 이 유배 와가지고 나 반성하려고 했어. 근데 뭐야?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반성이 안 됐어. 그래서 뭐야? 다시 너 안 보고 내가 다시 반성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겠다. 그쵸? 시간이 문제는 나중에 저 뒤에 같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읽기만 한번 해봅시다. 읽는데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요.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좀 읽어봤어요. 무슨 내용이야? 어설파 음. 신세한탄 하는 거 어떤 신세한탄? 자기 직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나마 다행히도 이 암행어사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시험 때 많이 봤잖아, 맞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춘향전을 안 읽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봉고파출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뜻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사라고 했을 때 이 어사가 암행어사라는 것까지도 좀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어사인가 봐 이러면서 어사라는 벼슬이 있나 봐 이러면서 그냥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번 수능에 나온 작품이죠. 이번 수능에 나왔는데 이번 수능에 나온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봤던 아까 봤던 동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좀 전에 봤던 기생이랑 노닥거렸던 북천가.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랑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요 네 개가 이번 수능에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되게 많이 하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동류가는 6월에 나왔고 아까 봤던 그 동류가 문제가 6월 거거든. 6월에 이미 나왔고 연계돼서. 그래서 남은 세 개 중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람들 추측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요게 나왔죠. 근데 가사문학 중에서 보통 가사문학이 내용이 엄청 길잖아. 그리고 수능 특강에 보통 엄청 길게 실린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수능에는 어떤 식으로 연계하냐면요. 실제 수능 시험에 나올 때는 지문이 어느 부분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만 연계돼. 한 줄, 두 줄 연계되거든. 그게 향만 나, 향만. 그 보통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데 이번에는 수능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고 뒤에 중략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수능 특강 교재가 아니야. 얘가 수능 완성이야. 그리고 심지어 수능 완성에도 여기 앞에 유형 연습 남아있죠. 수능 완성은 원래 뒤에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1번부터 45번까지의 형태가 1회부터 5회까지 있거든. 그게 보통 그거 풀지 앞에 있는 거 잘 안 봐요. 그 앞에는 이제 그냥 고전 시가 해가지고 개념 설명하면서 예시로 나온 거거든. 그게 지금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수능에. 그리고 이제 연계율이 아주 높게 나왔어요. 이번 수능 왜 어려웠다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수능 특강에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연계율이 기본적으로 엄청 높았어요. 독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들 가끔씩 학교 독서 과목을 수능 특강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거든. 그 수능 특강 하면서 그 칸트 지문 이미 수능 특강에서 한번 봤던 학생들은 칸트 지문 이번에 수능 나온 거 읽으면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대로 나왔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물론 당연히 그대로 안 나오긴 했지. 근데 그 개념 자체가 그대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좀 연계가 이번에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연계가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요게 왜 그러면 이렇게 연계율을 높이면서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동류가 북천가 그리고 요 작품까지 전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암행어사의 역할이 있죠. 기본적으로 암행어사의 역할이 뭡니까? 위정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왜 우리 춘향전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 얼싸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억울한 사연 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고 나서 한양 올라가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위정자로서의 명분입니다. 위정자. 그 위정자라고 하는 역할은 사회적 역할이야? 개인적인 거야? 그냥 사회적인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인 것만 나와 있어? 아닙니다. 개인적 서점도 나와 있는데 개인적 서점은 뭐였어? 한탄이었죠. 한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맞죠?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제 좀 직장인들은 참 공감 많이 할 거야. 그냥 진짜 뭐야? 암행어사를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직장인으로서 겪는 그 애환이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고전 소설이죠. 맞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온성이 면미로고 우리 말이 지쳤구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온성이 바로 어떤 지? 목적지라는 거야. 온성으로 가야 돼. 면미가 맞냐? 우리 말이 지쳤구나. 자, 그래서 말이 지쳤으니까 서성 밖에 잠깐 쉬어서 나를 얻어 먹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소주 장수 앞에 와서 뭐 하려고 해? 팔려고 해요. 그 술을 먹어보자 촌사람 솜씨 아냐? 관가술이 분명하네. 그 국절 모를 소냐?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상황이거든. 상황. 어떤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자, 상황 어떤 상황이야? 일단 내가 쉬면서 말을 좀 물 좀 먹이려고 했어. 말 먹이 좀 먹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내 앞에 누가 찾아왔어? 소주 장수가 찾아왔지. 자, 그래서 내가 그 술 좀 먹어보자. 나한테 팔려고 하니까. 나한테 술 팔려고 소주 장수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좀 먹어보자. 라고 했더니 이 사람 술 솜씨가 뭐야? 촌 사람의 솜씨가 아니래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관가술이 분명하네. 자, 그럼 이 소주 장수 뭐하러 온 사람이야 나한테? 로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뇌물 바치는 거야 나한테. 아, 이거 여러분들 우리 그 춘향전 완전 처음에 했을 때 있잖아. 춘향전 처음에 했을 때가 아마 우리 여름방학 때인가 그럴 거야. 작년 여름방학 때 처음. 그때 내가 암행어사 얘기하면서 춘향전 그 이야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앞부분 내가 잠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 나와 있었다고 했어. 그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주변 지역에 있었다고 했잖아. 그 주변 지역에 있다가 저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춘향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원으로 간단 말이야. 남원으로 갔다 남원성 입구 쪽에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벌써부터 뭐야, 여기 암행어사 돌아다닌다고 수군수군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이제 이몽룡이 뭐라고 하냐면 이놈들 아주 귀신이로구나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면 벌써부터 뭐 하는 거야, 소문 다 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다가 나쁜 놈 봤어. 그럼 뭐 시켜야 돼? 봉고 파칙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 다 내쫓고 혼내. 그럼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럼 옆 동네에 소문 안 나겠어? 암행어사 도착하기 전에 벌써 소문 다 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벌써 막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운봉영장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암행어사 중에 유명한 위인들 들어본 적 있어? 선생님 그 말씀해 주셨어요. 없다고. 맞지? 왜 없었을 거라고? 네, 그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박문수라는 사람은 실제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막 비석도 세워지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암행어사로 활동했던 위인들 생각해보면 정약용 이런 사람들도 했다고는 하거든. 근데 정약용은 사실 관직 생활만큼 유배 생활도 오래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못했을 거야. 그러면 암행어사들이 왜 그렇게 안 유명한데? 다 이렇게 뇌물 받고 그랬을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야, 지금 내가 돌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와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 곡절 모를 소냐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야, 내가 네 속마음 모르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술 좋아함.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데? 화자죠, 화자. 나.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술 좋아함을 태수가 들었더라. 미리 술독에 이 술 빚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다린 지 여러 날이 되었더라. 내가 여기 지나가는 거 벌써부터 알고 여러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는 수상이 오는 손이 뭐야? 손님이다, 그쵸? 나그네. 나인 줄 짐작하고 진지 싸게 파는구나. 엄청 좋은 술을 나한테 싸게 파는 거야. 은근슬쩍. 자연히 이 소식을 바람결에 얼핏 들었더니 아는 채 무엇하리? 아는 채 뭐하겠노? 그냥 담뱃대 둘을 주고 한 병을 기울였답니다. 감홍로와 다름없대요. 감홍로가 뭔데? 아주 좋은 술입니다. 로는 이슬 로자, 이슬 로자. 이 사람 참이슬을 먹은 거죠 지금. 그렇죠? 자, 홍은 붉은 홍자, 감은 달감자, 달달하다고. 아주 달고 붉은 이슬과 같다고. 자, 그래서 그런 좋은 술이라는 거야. 속 깊도다 이 부사야. 너 언제 나 알더냐?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언제 나 알더냐가. 야, 너 나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런 거 주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중성까지 50리가 된다 하니 바삐 가는 전운길에 얼음 밑에 빠졌구나. 이 사람 가는 길에 어디에 빠졌어? 얼음에 빠졌어. 벗어낸 전 다 적시고 동태가 됐답니다. 그지꼴이 된 거죠. 물 다 적셔가지고. 이 몰골 이 고동을 남 보이기 부끄럽다. 무사람 가운데 출두하고 남녀 위에 높게 앉아.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암행어사 출두할 일이 있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출두한 거야. 근데 꼴이 무슨 꼴이야? 그지꼴이야. 맞죠? 자, 그랬더니 억지로 발을 들이운들 그 누가 두려워하리? 왜? 내가 꼬라지가 너무 그지꼴이라서 내 모습 보고 아무도 두려워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기생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양반이 어사신가? 어사 또 몰골 보소. 그 집이 가난한가? 나 조롱하죠. 자, 그래서 갓은 어찌 꺾어지고 옷은 어찌 까마며 발맵시 더욱 좋다. 집신조차 신었구나. 자, 키 크고 얼굴 길면 어사라고 하던가.
들을 때는 버밀러니 보니까 미역이네. 그러니까 뭐야 내 꼬라지 완전 미역 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생이 날 조롱한 겁니다. 맞죠? 자 가만히 살펴보니 내가 봐도 초라하다. 위를 갖춘 후에 좌수 이방 잡아들여서 몹시 치면서 형추하니 형추는 이 막대기로 정강이 치는 겁니다. 이제 그 벌을 주니 정강이가 찢어지되 큰 칼 씌워서 봉인하고 끌어내어 하옥하니 저 기생의 눈치 보소 고슴도치 되었구나. 뭐야 그제서야 벌벌벌벌 도는 거야. 암행어사가 벌 주니까. 맞죠? 자 그러고 나서 네 거동 그만 보고 회령으로 가오리라. 회령 짜고 어디 갈고 부령으로 가오리라. 자 지금 목적지 어디야? 부령이야. 맞죠? 자 그래서 부령인데 중간에 뭐 만납니까? 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그 땅 꺼진 그 파일 뻔했습니다. 맞죠? 들어갈 뻔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쭉 하다가 뭐야 지금 여러 달 굶주리다가 혹시 암행어사 출두하고 나면 음식은 성대 하나로 살로 가랴. 여러 달 추위에 떨다가 더운 밤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하니 먹는 이 냉수로다. 이게 뭐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어떤 사람을 봐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출두를 했어.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암행어사라는 거 사람들 다 아니까 내한테 이제 뭐가 오겠어? 진수성찬 차려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내가 먹는다고 살로 가 안 가? 안 간다는 거야. 속에서 천불만 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누가 어사버릇을 좋다고 하는가? 동고파출 쾌한 일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동고파직 시키는 거 쾌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 왜 쾌한 일이 아닌데? 형문군장 차마 치겠냐? 차마 못 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내쫓고 그 다음에 곤장 치고 이런 것들 전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자 그래서 못할 일 억지로 하니 제 심정 나빠지고 낙송자는 원망하며 몹쓸 말 지어내니 이 낙송자가 뭔데? 이제 한자 그대로 하면 소송에서 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게 뭐야? 나한테 봉고파직 당한 사람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나한테 봉고파직 당한 사람은 날 뭐해? 계속 원망할 거 아니야. 몹쓸 말 지어내는 거야.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어찌 알리? 그 말을 고지 듣네. 그 나쁜 소문만 만들어내면 모르는 사람들 다 그거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나쁜 사람 돼 있지. 자 그래서 고맙다는 사람은 잠깐이요 원수는 대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사람들 사연 들어주고 풀어주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잠깐이라는 거야. 그러고 나한테 원수진 사람은 대대로 원수진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괴롭기는 저 혼자라 못할 것이 어사로다. 이게 뭐야? 암행어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지. 암행어사 하면 뭐야? 굉장히 어떤 위가 막 찬란하고 달 같은 마패를 번쩍 들어서 막 이제 막 사람들 막 혼미백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행어사의 모습은 그거야. 맞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암행어사의 모습은 뭐야? 혼자 소갈이 하고 있는 모습이지. 마음 불편하고. 맞죠? 자 그래서 어찌가 좋으리 부끄러운 일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상관할 일 있더라. 그럼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애써 다니면서 백성보통 자세히 알아서 낱낱이 조정에 보고를 했대요. 보고를 했더니 조정에서 살펴보고 열에서 일곱 여덟 시행을 아니하면 그 안이 허망한가? 그러니까 뭐야? 내가 위정자로서 억울한 사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사연들 조정에 올려. 그러면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나만 뺑뺑이 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하물며 북도 백성 위로할 거 많더라. 이게 뭐야? 지금 북쪽 지역으로 간 거야. 이게 북쪽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거든. 겨울에 춥고 땅이 척박해서 농사도 잘 안 되고. 맞죠? 그래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조정에서 안 들어줘. 그게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야?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위로해 줄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자 그래서 위로하여 주시면 부탕도와 하오리다. 자 불쌍하다 북도 백성 한양이 수천리라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할리. 자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뭐야? 이제 뭐 평양 감사 뭐 어디 감사 이래가지고 이제 뭐 높은 사람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도 모르는데 임금을 어찌 알겠냐고. 한양은 너무 멀잖아. 맞죠? 그러면 한양에서 무슨 얘기해? 여기까지 도달해 안 해? 안 해. 내가 여기 억울한 사연 있어 전달해. 한양까지 도달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게 힘든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제 몸에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있더라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냐? 형편이 할 수 없다.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 소냐?
날 보고 길을 막아 울며 놓지 아니하니.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암행어사가 지나가면 다 뭐 한다고 했어. 무릎 꿇고 밭질 까라니 잡고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억울한 사람 얘기한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 앞에 길을 막아가지고 전부 울면서 놓지 아니하니 내가 참아가겠는가. 머물면서 위로하는 말이 우리 주상전 하나님이 너희 고통 염려하셔서 나를 보내어서 알려고 하시니 내가 가서 아뢰려고 하니 죽지 말고 기다려라. 은택이 미치리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좀 달래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야 내가 왔잖아. 나 누가 보낸 거야? 임금께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달래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안이 허망한가 요 부분 있죠. 요 마지막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 위정자로서의 역할이지. 맞죠? 자, 그러면 위정자로서의 역할이 나오기 전에 요 윗부분은 바로 뭐야?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개인적 서정이지. 맞죠? 마음이 불편한 것들. 자, 그래서 위정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 임금의 은택이 너네한테 미칠 거야. 너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자, 그래서 비논이 햇빛 아래 100배하고 비논이 이제 햇빛 아래 나한테 100번씩 절하면서 비는 거야, 나한테. 봄 기운이 도택할 때 음곡부터 먼저 하면 먼 곳에 저 사람들 거의 도모하리. 반 넘게 늙은 몸이 임금이 아니시면 6,500리 먼 길을 탈없이 왔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임금의 은택이 여기까지 미칠 거야. 무엇을 근거로? 아 진짜 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을 근거로. 야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웠을 것 같아. 엄청 험난해. 근데 봐봐 나 몸 상하게 왔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임금의 은택이 여기까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의 은택이 조금만 있으면 너네들한테도 미칠 거야. 너네 좀만 기다려 라고 위로해 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아이야 잔 씻어라. 천왕씨 18,000 지왕씨 18,000 합하여 36,000세를 우리 님께 헌수하자. 자, 천왕씨 지왕씨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천왕씨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제 중국 고사에서 어떤 지역을 아주 탁월하게 잘 다스리고 정치해서 이제 그 지역이 아주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천왕씨 18,000 그러니까 18,000년 전에 그 이야기라는 거야. 이제 과장된 거지. 맞죠? 중국 고사니까. 자, 그 다음에 지왕씨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중국 고사에 있는 내용 합쳐서 야, 이 두 사람 나이 합치면 36,000살이다. 너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이거 우리 님 그러니까 우리 임금께 이제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은택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임금님의 은택이 우리에게도 미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임금한테 가서 잘 이야기할게 라고 이제 달래주고 있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부분, 자, 개인적인 서정이랑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짬뽕이 되어서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위정자로서의 역할인데 수능에는 어디까지 나왔다고? 여기까지 나왔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되게 개인적인 서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이번에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문제들마다 뒤에 바로 답지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면서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2주 동안은 독서 할 겁니다. 독서, 비문학, 그렇죠? 문학 뭐예요? 문학 뭐예요? 지금 3주째 문학하고 있는데. 이제 비문학도 좀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고3 6월, 9월 이제 그 기출 지문들을 위주로 해서 좀 쉬운 거부터 우리가 보통 독서에 자주 나오는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문학에 대한 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3월 모의고사 좀 잘 쳐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문학 문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봐야 뭐 얼마 저기 시험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우리 해서 뭐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죠. 기본적인 국어 실력이 여러분들 좀 끌어올리는데 여러분들 좀 집중을 좀 해보세요. 그 나영이도 그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하고 나서 하기 힘들면 이거 데스크에서 받아가지고 집에서 1분부터 45분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고2부터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모의고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세히 설명 안 해줘요. 그리고 한자도 좀 많이 나와. 왜냐면 이미 많이 봤잖아 2학년 때. 그렇죠? 그리고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지문들이 확 좀 까다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 이제 문제까지 어려워지는 건 이제 3학년 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대체로 이제 지문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지문이 갑자기 쓸데없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이 길어지는 정도가 막 수능보다 길어져요. 그게 쓸데없이 길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려면은 실전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나왔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55분. 정리합시다. 제발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왜요? 그 선생님 계속 하고 싶니? 저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학교. 상처받을 뻔. 야,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너네 앞에서 얘기하면 너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너네들이랑 수업하기 싫다고 제발 2학년 때 선생님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너무 미친 사람이잖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속으로 생각했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 하고 싶어. 나 하고 싶은데 난 제발 너네 학교 선생님만 안 만나고 싶다. 나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요. 나? 아니. 나 어디로 안 튀어. 나 안 튀어. 근데 약간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여행 가면 귀찮다고. 그러니까 싫다고 하실 수도 있어. 그 말 하면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설마. 쉽다고 하면 어렵고 어렵다고 하면 쉽고. 설마. 진짜 너무 허탈하다. 시험 문제 비슷하다.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갑시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